안녕하세요. 요리의 기초의 오연수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그렇죠.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주부님들 시장 볼 게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저렴하면서도 매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재료 없을까요? 글쎄요, 10,000원 아니라 1,000원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영양가 있고 또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두부가 있죠. 네, 두부가 있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도 두부 참 좋아하는데요. 두부는 뭐 국이나 찌개에도 들어가고요. 조림도 하고요. 질리지 않고 계속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조리법이 다양한데요. 네, 오늘은요, 두부 조림하고 두부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두부 조림과 두부 튀김 재료 알아보겠습니다. 두부조림 재료입니다. 두부 작은 것 1모, 소금, 식용유, 꽈리고추 4개, 양송이 2개, 장식용으로는 무, 깻잎, 붉은 고추가 필요하고요. 양념장은요, 간장 2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붉은 고추 다진 것 1개, 물 2분의 1컵입니다. 네, 두부조림 재료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네. 이제 뭐부터 손질하면 되죠? 네, 재료가, 자, 두부부터 손질할까요? 네. 자, 두부는요, 이렇게 좀, 오늘 지질 거기 때문에 좀 수분이 좀 적고 단단한 두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예. 포장해서 팔 때 단단한 두부라고 포장에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요즘은요. 그렇죠. 그런 게 좋고요. 예. 뭐, 찌개 같은 거 할 때는 부드러운 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부치고 전을 지질 때는 약간 단단한 두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두부요. 네. 제조일 같은 거는 꼭 살펴봐야 되겠죠. 두부는 이게 수이 많아서 오래 네. 못 가요. 근데 그 개별 포장된 거 말고요, 선생님. 네. 시장에서 그 판두부라 그러잖아요. 네네. 크게 썰어지지 않은 뭐 있잖아요. 제조일 표시가 안 되고 나오는 표시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뭐 요즘은 오래된 거 파는 데는 별로 없는데요. 네. 그건 이제 이게 두부가 이렇게 좀 물러 있거나 모양이 흐트러지고 한 거 있죠.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미색 띄고 한 건 약간 오래된 거예요. 냄새도 두부가. 좀 맡아봐야 되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두부가 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런 두부들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두부, 또 꽈리고추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싱싱한 거 좀 네. 준비하시고요. 양송이도 뭐 너무 크지 않고 피지 않은 네, 거. 피지 않은 거요. 뒷부분이 피지 않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갓 부분도 이렇게 많이 피지 네. 않은 거요. 네. 너무 크지 않은 거. 그리고 네. 이제 양념 좀 준비를 하는데요. 자, 두부부터 해볼까요? 자, 두부는요, 뭐 크기가 꼭 일정한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는 거는요, 두부가 이게 작은 거 한 모예요. 작은 거 한 한 모요. 300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자, 그렇게 반으로 써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등분하고, 이렇게 해서 3등분을 또 하세요. 네. 예. 그러면 두께가 한 1cm 정도 이렇게 되죠. 네. 두부 잘 썰어지죠? 잘 썰어야지 또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두부는. 예, 두부는 이렇게 해서 네모지게 자, 썰어서 네. 놓으시고요. 단단한 두부를 해야지 지질 때는 연한 두부는 안 되겠어요. 열한 두부는 이제 수분이 많이 나와서요. 두부가 단단해지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조림을 했을 때 윤기가 나질 않아요. 네, 그렇군요. 자, 여기다가 우리 두부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여기다 수분을 좀 빼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주시면 예. 수분을 빼기 위해서 소금을 쓰시는군요. 네. 이건 선생님 좀 약간 그 맛소금은 아니네요. 예, 맛소금은 더 이제 좀 고운 거고요. 네, 고운 거고 요거는요. 그냥 우리 보통 쓰는 꽃소금이라고 하는 꽃소금이요? 건데요. 예, 두부의 한 1% 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서 얼마 정도 재워두나요? 예, 요거 뿌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 돼요. 네, 10분 정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만 더 주세요. 뒤에도 제가 조금 뿌려놓을게요. 예. 앞뒤를 다 해야 되는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이제 이 소금을 뿌려놓게 되면 두부가 짜면은 나중에 더군다나 간장으로 졸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말 너무 짜서 못 먹죠. 예, 너무 짜서 그 다음엔 두부조림 안 먹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앞뒤로 조금씩만 약간만 이렇게 뿌릴 때는요, 이렇게 높이 뿌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골고루 뿌리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거기로 한꺼번에 네. 가니까 위에서 뿌려서 이렇게 잠깐 이거는 놔두고요. 잠깐 재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 재료 볼까요? 네. 그 다음에 꽈리고추는 이거 잘 아시죠? 자, 꽈리고추 우리 손질했던 거예요. 이렇게 꼭지를 따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양송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양송이는요, 이렇게 자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양송이.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금 잘라보세요. 양송이 저기 2개니까요. 연수 씨하고 저거 하라고 2개 갖다 있어가지고. 글쎄요, 제가 꼭 따라해야 되는 선생님하고 비교가 돼서요. 양송이가 싱싱하게 되면 그냥 쓰도 관계가 없는데 양송이는요, 이게 금방 이게
색깔이 그냥 변하죠? 물러지고 이게 네.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미끌미끌거리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거 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껍질이 껍질이 이렇게 까지죠? 벗겨지잖아요. 껍질 벗기세요. 네. 껍질이 얇게 잘 벗겨지니까요. 칼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끝을 잡고 나서 미는 식으로. 예. 그냥 힘 안 들여도 잘 까지네요. 그러니까 두부 조림에도 두부만 조려도 되겠지만 이제 음식은 이제 보기에도 좋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파란색의 고추도 넣고 이렇게 양송이도 넣어서 네. 양송이 씹으면 약간 쫄깃한 맛이 나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양송이는 저도 살 때 꼭 이렇게 피지 않는 걸 사거든요. 예, 그러세요. 자, 한 다음에요. 요거는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썰어주러 갈게요. 네. 두께는 상관없이 선생님? 예, 두께는 한 요 정도 한 0.5cm 정도 되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자,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양송이는 이렇게 자기 모양을 살려서 네. 썰거든요. 자,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릴 양념장이 좀 필요한데요. 양념장이요? 양념장에 들어가는 거, 원래 기본 양념이거든요. 네. 자, 기본 양념이라서 오늘은요, 파마늘 다지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지는 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파는 다지는 거 별로 파는 데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지는 거 한번 해보는데요. 자, 요거 흰 부분, 녹색 부분 다 쓰나요? 예, 이제 이 끝에 이파리 부분은 잘 쓰지 않고요. 네. 앞쪽을 쓰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게 두꺼우니까 자, 이렇게 반을 네, 가르나요? 한번 갈라보세요. 네. 사실 집에서 음식 하실 때요, 이거 저기 파마늘 다지면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다지면 그 다음에 재밌어요. 다지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갈라주죠. 자, 이렇게요. 마늘은 다져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파는 좀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죠, 선생님. 예, 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은 다져서 뭐 냉동실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네. 파는 그냥 어슷 썰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냉동실에. 근데 네. 다져서는 안 좋아요. 나중에 물이 많이 그렇죠, 물이 생겨서. 생기고요.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가로로 놓으세요. 예, 어쩜 이렇게 틀릴까요? 네, 아유, 가로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손가락 굵기로 쓴 선생님은 아, 진짜 괜찮아요. 틀리셔. 연수 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조금 되셨나? 다 아나, 시청자들이? 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못하나 하실 거예요. 자, 왼손으로 이렇게 네. 잡으시고요. 발전 속도가 빠를 거예요. 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써세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쓰세요.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힘이 막 가는데요. 왼쪽 손은 살짝 올려놓는 식이에요. 네. 오른쪽은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근데 칼이 이렇게 싹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전부, 예, 안 다져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세요. 예.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자, 네. 먼저 크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냥 모으세요. 이렇게요. 그렇게 파 같은 거를요, 좀 쉽게 한번 다져보시면 그 다음 음식이 좀 많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았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칼을요, 왼쪽 손을 칼 끝에 대고 고정을 네. 시키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다 나면 이게 되게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가니까 다시 이렇게 끌어모아야 모아서, 되죠. 예, 모아서 도망가는 걸 계속하면요, 아무리 다져도 곱게 안 되니까, 자, 네. 이렇게 모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다지는 거는요, 처음에 그냥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오늘은요, 두꺼워도 돼요. 마늘 이렇게 다져주세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마늘 다지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칼등으로 눌러둔 뒤 얇게 써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채를 썬 후 칼끝에 손을 얹고 살며시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팬을요, 우리가 네. 저희 이렇게 붙이고 할 때는요, 조금 팬을 달궈주셔야 좋아요. 네. 식용유는 얼마나 하나요? 네, 식용유는요, 한,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수분을 좀 걷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그냥 들어가면 이게 확 튀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물기가 있으면 네. 튀기죠. 자, 두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도록 양쪽으로요. 할게요. 네. 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식용유를 팬에다가, 이거는 이제 붙이는 거니까 식용유를 약간
조금. 선생님 식용유 말고 요즘은 올리브유도 많이 쓰시잖아요. 올리브유도 좋죠. 올리브유도 다 좋아요. 근데 네. 올리브유 이제 가격이 있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저 식용유를 그냥. 우리는 원래 이제 그 식용유를 많이 썼고요. 이제 이태리 이제 올리브를 요즘은 식용유 대신 많이 쓰죠. 네. 튀김할 때도 쓰시기도 하는데요. 좋긴 좋지만 가격이 좀 워낙 비싸죠. 높으니까. 예. 우리 튀김 같은 거 할 때도 소금 뿌리고 나서 온도를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조금 소리가 약하죠. 네, 아직은 팬이 안 닿아요. 조금 더. 저 그냥 손을 이렇게 대봐가지고 열기가 그러셔도 돼요. 느껴지면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하거든요. 따끈할 때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간적으로 알긴 알지만 어떤 때는 뭐 다른 거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막 발연점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날 때도 있고 네, 그래요. 너무 세게 근데 달궈질 이 때도 두부 있죠. 조림은 그럴 때 넣게 되면요. 두부가 타면 안 좋아요. 네. 또 두부가 이 지져지는 상태가 약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두부 조림이 굉장히 쉬운 음식이면서도 또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가 않네요.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갈게요. 네. 선생님 두부가요 잘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안 지져지더라고요. 우리 두부조림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지져요. 근데 네. 여기다가 무슨 뭐 녹말가루라든가 그런 거를 묻혀서 이렇게 지져내는 방법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선 물기를 잘 제거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 넣으시면은 색깔이 노릇노릇 나요. 그러면 뒤집으셔가지고 저는 노릇노릇 밑에가 익었겠지 싶어서 뒤집으면 안 익었고 계속 뒤집어서요 두부 모양이 흐트러진 적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또 이제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두부가 좀 단단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두부가 이제 모양이 부서지면서 또 이렇게 아래가 들러붙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두부를 이제 알맞은 약간 연한 갈색이 나도록 이거를 네. 지져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두부가 익는 동안, 지져지는 동안이요. 알뜰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초보 탈출. 주방 돈 들이지 않고 깔끔해질 수 있어요. 자, 주방이 아주 깔끔하죠. 그 비결은 소금과 식초였습니다. 우선 소금을 도마에 뿌려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은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보세요. 도마에 뱉던 고약한 냄새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또 행주를 삶을 때도 소금을 넣으면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뚜껑을 넣고 삶도록 하세요. 식초, 만만치 않습니다. 식초는 가래弁냄새를 없앨 뿐 아니라 세균까지 없애준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죠. 또한 주전자의 물때를 없앨 때도 식초와 물을 넣고 끓이면 주전자 안에 잘 닦이지 않았던 물때가 한 번에 제거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지져졌습니다. 네. 네. 두부가 이렇게요. 좀 색깔이 나도록 먼저 지지도록 하세요. 그래야 더 먹음직스럽죠. 예, 그리고 이게 두부가 이게 지져지지 않게 되면요. 네. 우리가 이거 할 때 저기 생두부를 안 조리거든요. 네. 그냥 두부로 조리게 되면 이게 간장 색깔이 이렇게 검게 배가지고 조림이 윤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식용유로 한번 지져주셔야 돼요. 지져진 다음에 조려야 더 네. 맛있군요. 그냥 지져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드시면 맛있어요. 양념장 해가지고 그냥 네. 드시면 맛있죠. 자, 두부는 맛있어요. 어떻게 네. 드셔도 맛있고, 우리 왜 김치에다가도 많이 이렇게 그 두루치기처럼 해서 네. 볶아서. 김치 그, 볶은 다음에 볶은 이제. 다음에 같이 드시잖아요. 맛있죠. 남자분들 술안주로도 좋고요. 두부는 또 살도 안 찌잖아요. 두부 살 안 찌고 이 두뇌 활동에도 좋고요. 두부가 성장기 아이들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부는 또 두부를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그 한번 이렇게 알아본 결과인데요. 네. 굉장히 그 피부에 생기도 있고 네.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 예. 또한 뭐 아주 중국에서는요. 좋은 이 뭐 두부를 그 상식하시는 분들이 장수하는 그런 마을도 있다고 네. 그러던데요. 예. 새콤달콤 양념장 만들기. 간장에 설탕을 조금 넣고 잘 다져놓은 파와 마늘을 넣습니다. 그 다음 깨소금 부춧가루를 약간 뿌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줍니다. 여기에 다져진 붉은 고추와 물을 넣으면 감칠맛 나는 양념장 완성! 자, 이렇게 됐으면요. 선생님.
자, 여기다요, 요 조림장을요, 네. 위에다 이렇게 끼얹으세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약간 그 간장 색깔이요. 네. 옅어졌거든요. 옅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부에 네. 이 양념이 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을 분 거고요. 네. 간장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짜지고 색깔이 짜고. 검어져요. 네. 불의 세기는 처음부터 강하게 하나요, 선생님? 아, 불이요? 이제 끓으면 좀 약하게 하죠. 이거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정도 하시고요. 졸이죠? 이제 국물이 조림이기 때문에 조림은 국물이 거의 졸여진 상태. 그러니까 찜은 자작자작하게요. 찜은 조림보다 약간 국물이 더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이제 뭐를 넣으시는가 하면요. 아까 우리 고추 해놓은 거 있었죠? 네.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또 저기 양송이. 네, 양송이도 이렇게 한쪽에다 놓도록 하세요. 네. 두부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야채를 곁들이니까요. 더 먹음직스럽고 영양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같이 네. 드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걸 졸이도록 하세요. 뚜껑은 안 덮고 그냥 해도 되나요? 예, 이게 지금 양념장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거 하다가 끓으면은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골고루 간이 네. 되겠네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두부조림 어떻게 장식할까요? 먼저 무를 돌려 깎아 채 썰고 물에 씻어 건져 놓습니다. 깻잎은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하고요. 고추는 씨를 제거한 후 세로로 얇게 썹니다. 무 위에 깻잎과 고추를 얹어 장식하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간장 색깔이 이렇게 골고루 은은하게 나도록 이렇게 네. 졸이도록 하세요. 선생님, 지금 그 두부가요. 뜨뜻했을 때는 맛있는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려고 그러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아, 두부요? 보관했다가 네. 네. 약간 단단해지죠? 네. 그래서 두부는요, 보관할 때, 이게 오래 보관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냉장고에 해먹어야 될 보관할 것 때, 같아요. 이제 그때 다 못 먹죠. 남은 네.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할 때 매일 네. 물을 갈아주시고요. 두부를 데칠 때 네. 맹물에 데치는 것보다요, 한 1% 정도 소금물에 데치는 것이 두부가 부드러워요. 네, 소금물에 약간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이 예, 그것도 좋고요. 되겠네요. 자, 요거 지금 다 됐으면요. 자, 이렇게 앞에다 놓도록 네. 할게요.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요. 정말 두부가 저렴한 음식인데 이렇게 약간의 정성을 들이면 정말 요리집에서 먹는 듯한 멋있는 요리가 탄생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또 아이들이 집에 올 때 이렇게 엄마가 예쁘게 해주면 조림은 근데 선생님 그냥 음식보다 약간의 그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렇죠. 자, 풋고추. 자, 색깔은 이런 정도면 이쁘죠, 그렇죠? 너무 풋고추가 예뻐요. 있고 약간 이렇게 파란 거 간장 조금 색깔이 약간 세주시고, 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양송이를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나머지 국물을요. 위에다가 예, 이렇게 끼얹으셔야 돼요. 끼얹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촉촉해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두부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예쁘죠? 두부가 아주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러니까 두부가 우리가 한 무 사면 또 남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부 튀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부 조림 이후에 또 두부 튀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우리 선생님 더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간단하게. 두부 튀김이죠.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두부를요. 네. 요거, 제가 요거 많이씩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요거 150g짜리인데 제가 3등분 하니까요. 하나가 한 50g 정도 해서 요거는 제가 은수 씨 거하고 제 거하고 두 개 만들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거 녹말가루거든요. 녹말가루를 묻히도록 하세요. 네. 녹말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큼지막하게요. 네. 해서 녹말가루 묻혀서. 이거 기름이 튀길 건데요. 네. 기름이 온도가 올랐는가 보기 위해서 한 170도 정도. 자, 이 정도면 소금을 약간 넣어보면 되는 거죠? 예, 소금 넣어보고 나서 이제 그 소리로 네. 이제 알죠. 이 정도면은 튀김할 때 적당한 온도가 됐나요? 네, 적당한 온도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넣 네, 들어갈게요. 녹말가루 묻혀서요. 네. 이게 넣어서 튀기게 되면요. 네.
이제 그냥 넣게 되면 수분이 많으니까 조금 많이 튀기잖아요. 네,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겉에는 아주 바삭바삭하고 이제 안에는 좀 부드러운 두부가 되거든요. 네, 녹말가루 자, 묻히면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요. 네. 이 무즙을 제가 좀 이렇게 가를 거예요. 네. 가는 동안에 이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네. 좀 얘기하는 대로 해주세요. 네. 물이 4개, 물이 네 4큰술. 큰술이요. 네. 그리고 간장이 1큰술. 한 큰술이요. 네. 맛술 있죠? 맛술을 한 술. 네. 한 술이요? 네, 1큰술. 한 큰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소스예요. 소스예요. 선생님, 근데 물을 갈아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그 소스에 같이 이제 얹어 먹는 거기 때문에요. 네. 위에 제가 얹으려고 요거는 저희 물을 강판에 가른 거고요. 네. 자, 여기다가 제가 파를 갖다가 조금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를 일식집에서도 선생님, 네. 튀김 나올 때 꼭 그 물 넣은 간장즙이 나오잖아요. 네. 예, 요런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거죠? 약간 예. 이제 일식식으로 해서요. 네. 연두부로 하셔도 좋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연두부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두부로 했어요. 연두부도 상관이 없다는 연두부가 소리죠? 좋은데요. 네. 이렇게 연두부 처음에 맞으면 약간 힘들어요. 너무 그렇죠,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요. 예. 그러니까 연두부 하실 때 뭐 조심하시는가 하면요. 녹말가루 입혀서 바로 튀기세요. 네. 입혀서 놔두게 되면 녹말을 먹어요.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튀겨야 예, 바로 된다고요? 입힌 다음에 튀기도록 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튀겨졌네요. 예, 선생님. 노릇노릇하게 네. 겉에가 이렇게 젓가락 끝으로요. 단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럴 때 꺼내주시면 돼요. 정말 이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간단한 재료로 금방 튀겼네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두부가 이제 이렇게 익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통통하게 네. 이렇게 가운데가 뻘 올라와 있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1인분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즙 있죠? 네. 예, 무즙을. 간장에다가요. 아니요. 무즙이 이게 조금 물이 많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무즙을 자, 이렇게 조금 올려놔 주시고. 저는 이 간장 속에다가 물을 넣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다 올리는군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네. 요거 실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세요. 이 소스는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끼얹어서 거예요? 뜨거운 데다 끼얹으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래서 예쁘고요. 깔끔하게 아주 스피드 요리. 네, 정말 스피드 요리입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렵고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도 너무 안 들어가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부 조림과 두부 튀김 배워봤습니다. 정말 두 가지 요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간단한 요리지만 놓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메모 두부조림과 튀김 다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두부조림인데요.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뒀다가 물기는 빼줍니다. 양송이는 점이고 파마늘은 다져줍니다. 기름이 튀지 않도록 두부의 물기를 한 번 더 빼주고 기름에 치조립니다. 갖은 재료로 만든 양념장을 두부 위에 뿌리고 손질해 놓은 꽈리고추와 양송이를 넣고 국물이 줄 때까지 충분히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무, 깻잎, 부추를 장식하면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계속해서 두부튀김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두부는 녹말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겨주고요. 물, 간장, 맛술을 넣어 소스를 만듭니다. 강판에 간 무와 썰어놓은 파를 두부 위에 얹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끼얹으면 바삭한 두부튀김 끝! 네, 오늘 이 시간은 주부님들께 가장 유용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렇죠. 만드는 예. 순서도 간단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예, 다음 시간은 조림인데요. 생선 이용한 건데요. 네. 고등어 무조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 가지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Why do stars